경주역 폐선부지를 시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최근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휴식 공간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경주역에는 시청사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상 속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체험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는 하루 4,500명이 방문해 누적 방문객 180만 명을 넘겼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영주시의 선비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이 오는 9월 정식 개장합니다. 다음 달 30일 임시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한창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종시의 경북교육감은 온전한 교육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시가 동해 남부선 중앙선 폐선부지를 시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휴식 공간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경주역에는 시청사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복선 전철 개통으로 경주역을 포함해 17개 역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축구장 52개를 합친 크기의 폐역 부지 37만 제곱미터와 중앙선 27.1km, 동해 남부선 53.2km 구간이 유휴 부지로 남았습니다. 경주시는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4주간 시민 3,151명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했습니다. 응답자 85.7%가 폐철도 활용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주역 부지에는 행정복합타운을, 나머지 부지는 관광자원과 시민 휴식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63.7%가 경주역 부지에 시청사 이전을 원했습니다. 동천부터 횡성까지 2.5km 구간 폐철도 부지는 65.3%가 도시숲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동해 남부선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2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시설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은 8.6%에 그쳤습니다. 중앙선은 응답자의 20.5%가 공원,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선호했습니다. 교통시설 활용은 11.7%에 머물렀습니다. 폐역 활용에 대해서 불국사역은 14.5%가 관광자원을 원했습니다. 서경주역과 건천, 아화, 입실, 모화, 동방역은 공원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자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경주역은 새로운 도시 건설의 목적으로 청사, 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면 그 외 역들에 대하여도 주변 여건과 인구 밀집도를 고려한 공원, 주민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폐선로에 대해서도 휴식공간, 산책로,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경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철도 예정부지 도시관리 계획과 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네, 일상 속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재난과 사고를 접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평소에 체험을 하면서 직접 몸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대구의 한 체험시설에서는 하루 4,500명이 찾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고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불이 나고 객차 한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이들은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입과 코를 가린 뒤 안내에 따라 탈출합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바닥의 유도선을 따라 무사히 대피합니다. 코랑 입을 막고 화살표를 따라가서 비상구를 찾으면 비상구를 열고 거기로 가야 돼. 갑자기 집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배운 것처럼 모두 탁자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동구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이곳에는 화재와 각종 사고를 대비해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의 전동차를 전시하고 역사를 재현해 경각심을 일깨우는가 하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재난과 화재를 다루는 코스로 운영되다 보니 단체 예약은 항상 줄을 잇습니다. 누적 방문객도 이미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재난에서 재난을 배운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직접 경험해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하루 400~500명의 시민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재난,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시민 체험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영주시 선비세상이 오는 9월 3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 운영 기간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데요. 영주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선비세상이 관광산업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서희동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3년 착공에 들어간 선비세상. 국비 77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선비세상은 영주시 순흥면과 단산면 두 지역에 걸쳐 축구장 134개 이상의 넓은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오는 7월 임시 개장을 앞두고 현재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비세상은 선비로 대표되는 한국의 멋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테마파크입니다. 한옥과 한복, 한식 등 6개의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하는 테마촌을 비롯한 총 68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55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모든 시설 공정은 완료됐고 현재 설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비세상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 6가지 테마를 한 장소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가족과 친지, 연인들이 함께 오셔서 코로나로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 선비세상이 될 것입니다. 영주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m의 움직이는 기계 인형 오토마타를 비롯해 4D 영상으로 선비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등 최신의 트렌드를 접목한 콘텐츠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개장 이후 올해 말까지 26만 명, 내년에는 총 41만 명이 선비세상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테마파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 성과에 따라 위탁 운영사에 인센티브 지급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잘나가는 게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면은 예상되는 적자액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민간 위탁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한편 선비세상 내 설치가 추진됐던 모노레일은 논란 끝에 무산됐고 대신 2대의 무궤도 미니 열차를 운영합니다. 영주시는 앞으로 선비세상의 정식 개장까지 남은 2달여 동안 팸투어와 임시 운영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입국한 한국인 A씨와 외국인 B씨 등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독일에서 21일 오후 4시에 귀국했는데요. 입국 전인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과 인후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과 수포성 피부 병변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B씨는 원숭이 두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에서 6% 수준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밀접 접촉자는 21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공항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터널이 생긴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교육과 온전한 교육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당선인 대담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교육 정책과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공약으로 밝힌 삶의 힘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재능을 키워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잖아요. 우리 사람이 누구나. 그래서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네.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하게 되거든요. 폭력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수업 2교사제,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인 온학교,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 등을 운영하고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 내에서 한 개 학년 전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또 수학여행비가 지원되면 아이들 수학여행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운송회사들이 좀 살림이 피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차가 많이 움직이니까. 또 아이들 수학여행 가면 옷도 하나 사 입잖아요. 경기가 좀 도움되겠죠. 네. 또 숙박업소 그동안 힘들었는데 도움됩니다. 이래서 단순히 수학여행비 지원이 아이들 지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경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경북의 고등학교 1학년이 2만 1,000명쯤 되는데 올해 타시도에서 온 애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게 하려면 공부를 잘 가르치고 취직이 잘 되고 이렇거든요. 현재 또 시설이 좋고 경북이 그런 좋은 조건을 우리가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임 교육감은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통해 도민들의 선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3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의 임기 말 연수에 대해 바이러스 중독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최근 대구 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임기 말 국내 연수를 가거나 갈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해 명분도 없고 부끄러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는 7월 개원하는 지방의회는 연수 바이러스 중독에서 탈피하는 신선한 의정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적서동 일반 공업지역에 건설 중인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대표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주시는 이 업체가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절차를 어기고 굴뚝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청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이 공장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안정성과 적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성군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올해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3,600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1인 30만 원에서 7인 가구 14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네, 영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조선의 12대 왕 인종대왕의 태실이 다음 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명당이나 길지에 묻고 조성한 시설로 태어났을 때 처음 만든 아기 태실과 아기 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른 후 추가로 치장한 가봉 태실로 구분합니다. 영천 인종대왕 태실은 1521년에 처음 설치됐다가 인종이 즉위하면서 1546년 가봉 공사가 완료됐고 1711년 태실비가 재건됐습니다. 영천 인종대왕 태실은 30일 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물 지정이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